현재 이제 공군 전문특기 정보보호병으로 현재 상병이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딱 오늘 휴가를 나온 상태이고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맞춰서 휴가를 짜서 나왔습니다. 어, 어차피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제 지금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면서 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하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마이 저는 누구인가? 제가 이제 저를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트라이미나 이제 헥터박스나 아니면 밸류너브 같은 이제 침투 테스터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실습 랩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보다가 이제 나도 이런 거를 한번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해보려고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는 아마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휴가 나와서도 이제 계속 휴가 나오면 이제 한 개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피아워나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레드라쿤에서 이제 자주 언급됐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칩셋이라고 하죠. 그 칩 테스터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칩셋 같은 것들을 이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또 저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깃북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있고 옵시디언에는 이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리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이제 벨로그를 쓰는데요. 지금 총 게시글은 이제 95개 정도 올렸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IT 블로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보보호병 서트에 관해서 어떤 챕터들이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이제 연봉제, 입대 과정과 자리 배치까지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왜 공군을 선택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가 그 0번째 챕터에서도 또 세부 챕터가 또 나뉘는데요. 그래서 공군교육사령부 기훈단 이제 기초군사훈련단이죠. 입소 과정이 현재 진주에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기훈단 훈련 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걸 하는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교도 이제 만드는 특기 분류가 있는데 사실 정보보호병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특기들은 해당돼가지고 재밌기도 해서 한번 넣어봤고 이제 기훈단 수료 후 3일 외박이 주어집니다. 이제 해군이나 해병대나 아니면 육군 같은 타 군들은 아마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공군만 이게 신병 그 외박 그거를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기학교랑 집배 바로 이제 가는 거. 이제 살펴보면은 공군교육사령부 어떤 물품을 챙겨가고 챙기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거는 이제 무릎이랑 발목 보호대 반드시 쿠션이 있는 것으로 이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쿠션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키 전투 훈련 같은 걸 할 때 이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예, 반드시 쿠션이 있어야 이제 갑자기 총을 들다가 이제 엎드려 쌀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무릎이 이제 쿠션이 없으면 이제 아작 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그거를 많이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릎 좀 뭐 몇 번 아작나지 뭐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가려니까 이제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진주에서 찾다가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진주 교육시장 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홈플러스 지하 1층에서 스포츠 코너에 이제 무릎 팔목 보호대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신체에 딱 맞는 걸 사가지고 이제 좀 후회가 되는데 이제 피가 좀 안 통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이즈는 이제 무조건 큰 것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충전기 이제는 기문단에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전기는 이제 일체형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는 일체형이 꼭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기문단에서는 일체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만약 일체형이 아니면 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세트로 이제 여보로 3개 정도는 아마 필수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거기서 옷을 주긴 하지만 그 옷들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좀 딱히 그렇게 막 성능이 좋은 옷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사회에서 가지고 온 옷을 입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옷을 뭐 여벌을 챙겨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제 더러운 옷을 이제 잠잘 때도 그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목 경자시계 같은 경우에는 또 필수인 게 이제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할 때 이제 기상 나팔이 울리긴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환복을 해야지 이제 연병장, 이제 점호장을 나갈 때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문당 이제 훈련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대입 입시처럼 동시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동기와 이제 경쟁을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육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군은 이 자대 배치를 이제 성적 순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이제 성적을 잘 받는 것을 이제 다들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아마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몸 쓰는 훈련이 좀 포함된 대입 입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전우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다들 이제 약간 정치질에다가 이제 통수를 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우라기보다는 자리 배치랑 특기 분류 경쟁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애 이제 훈련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다쳐가지고 열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몇 퍼센트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이제 그 매 기수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거를 저희 병사가 알지는 못해서 그 조교한테 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몇 퍼센트 이상 할 경우에는 이제 다음 기수와 다시 처음부터 기문단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기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정보보호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보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1차 서류 합격을 하고 나서 2차 때는 이제 계룡대에 가서 이제 공군본부 계룡대에 가서 이제 직접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특기를 이미 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계는 이제 특기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강당에서 이제 수학, 국어, 뭐 영어, 과학 뭐 이런 것들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특기가 있으면 그 특기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 이제 가산점을 또 줍니다. 그리고 대학 이 분야에 대해서 대학 전공자다. 그럼 또 이제 1학년이냐 아니면 2학년이냐 또 그거를 뭐 수료를 뭐 1학기만 했냐 2학기만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전공 점수 배점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 전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그 다음에 뭐 시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험이 그렇게 많은 점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기 시험을 다 본 다음에 특기 분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엄청 큰 스크린에다가 이제 그냥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특기가 나오면 이제 다들 환호를 하고 안 좋은 특기가 나오면 이제 절규를 하는 약간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기운단 수료 후 3일 외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5주간 훈련이 끝나고 2박 3일이 이제 외박이 시작되는데 이제 거의 이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오후 5시 이전까지 다시 교육사령부에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운단 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 모자지만 이제 정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 모자입니다. 특기학교랑 직배가 있는데 이제 특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기학교로 가야 되는 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학에 가서 이제 몇 주 과정을 걸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성적이 나뉩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자대를 선택을 하고요. 직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따로 특기학교가 필요가 없는 그런 특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4주여가지고 이제 학점, 3학점이 이제 인정이 됐지만 현재는 이제 3주에서 또 1주 3일로 축소가 돼가지고 이게 전공 점수 산점은 이제 학점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병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는 약간 좀 훈련단 위주로 다뤘고 이제는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제 공군 정보보호병 B 그리고 2급 기밀 이상 취급 그리고 이제 패스가 무엇인지 이제 없으면 일을 못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민감한 보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번 좀 쓰다가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침번은 없지만 당직 근무가 한 달에 저는 최대 5번까지만 해봤습니다. 근데 제 앞에 이제 선임분들 같은 경우에는 7번까지 해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점 경험치가 이제 2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공군 정보보병 B
어떤 걸 하냐. 자료 배치를 일단 받고 되면 근무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 본인,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 신원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방첩사령부에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방첩사령부에서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임무를 맡아도 되는지, 뭐 집안 사정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비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그 권한을 줍니다. 그럼 인트라넷 특기 이상 프로필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여러 가지 특기가 있지만 정보보호병 B라고 된 거를 선택해서 이제 인트라넷 이제 그 내부망 거의 프로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B란 비밀식자 약자를 줄여서 비치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업무 패스가 무엇이냐면 이제 인트라넷이랑 이제 국방인사정보 체계 국인체라고 부르죠. 이제 업로드할 프로필 사진을 이제 패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통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 회사에 이제 출입을 할 때 신원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어디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사진 얼굴 찍힌 거 적혀 있고 그 밑에 뭐 이름 땡땡땡 누구 적혀 있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없으면 뭐 어디 서버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회의실 들어가거나 뭐 어디에 갈 때마다 이거를 다 찍어야지만 이제 문을 열 수가 있어가지고 없으면 거의 뭐 일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청 수립할 때조차도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청 찍고 그다음에 부서에 또 들어갈 때 또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일부 타 특기도 꼭 정보보호병만 패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기도 있긴 한데 보통 본청 출입만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서버실이나 뭐 다른 데는 아마 못 들어가는 걸로 권한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보호병이 이제 근무를 딱 시작하게 되면 어떤 걸 하느냐 이제 뭐 NAC가 있고 방어벽 그리고 뭐 망관리 이제 망분리 이제 망에 따른 포맷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어떤 망냐에 따라서 포맷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버 관리가 있고 서버룸에 들어가서 이제 서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키보드로 이제 쭉 당겨가지고 서버를 관리한다던가 뭐 이런 거 특이사항 같은 거를 이제 살펴본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서버실에 가서 뭐 그거에 대한 걸 살펴보는구나. 그 다음에 특정 서버에서는 뭐 주 예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신기한 이제 구형 장비들이 이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뭐 대회의실, 소회의실, 뭐 무슨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인력이 없으면 저희가 가서 이제 뭐 세팅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뭐 콜센터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가 그 정보 쪽 이제 전산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전산에서 안 되면 무조건 그냥 다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콜센터를 하는 역할이 뭐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는 IP 공격 블랙리스트도 차단을 합니다. 이제 되게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매일마다 이거를 뭐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과 협업도 해가지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거 뭐 그냥 협업을 합니다. 자세히 말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사이버 위협 대응, 사비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대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SQL 관리, 뭐 SQL 말 그대로 SQL이죠. SQL 관리랑 유지 보수, 그리고 프린터, 팩스 스캐너 또 다 뭐 안 된다 하면 저희가 가서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부 보안도 중요하니까 뭐 DRM 같은 거 이제 찍히면 안 되고 뭐 외부 유출할 때 뭐 어떤 건 안 되고 그리고 뭐 팩스가 온 거 있으면 뭐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망원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주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다른 부서는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망원용이 자주 일어나면 이제 매우 피곤합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이제 상위 부대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뭐 확인 사실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도 보내달라 뭐 해달라 굉장히 재촉이 오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마운용이 제발 오늘 안 일어나길 비는 그리고 취약점 보고 관리도 합니다. 취약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게 이제 사비드에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도 관리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킹메일 훈련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공군에서 뭐 무슨 뭐 해킹메일 뭐 그런 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해킹메일 관련해서 뭐 망에 따른 뭐 훈련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보보호병은 타 특기랑 다르게
또 사이버 해킹이랑 랜섬웨어 관련됐을 시 초기 대응과 조치 기록 보고랑 훈련 뭐 이런 훈련을 또 합니다. 그래서 뭐 몸 쓰는 훈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실제로 이런 거 훈련도 이제 상위 부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런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이제 썰트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안관제도 사실상 이제 같이 병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큰 모니터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안관제도 기능을 하고 있는 모니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침번은 없지만 당직 근무가 한 달에 이제 좀 이 정도 있는데 저는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육군처럼 이제 불침범 총기를 들고 이제 보초하는 역할은 안 하지만 이제 한 달에 당직 근무가 이제 4번에서 5번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암호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피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길래 병사들은 아예 안 합니다. 여기가 진짜 꿀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암호실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사특기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생활관 단식사원까지 근무를 합니다. 보통 이제 큰 패널에 있는 그 CCTV 그런 것만 보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마다 이제 서버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정 시간마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뭐 세끼 먹는 것처럼 그런 파트타임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가 있다. 이제 당직 근무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당직자랑 이제 교대를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뭐 몇 시 이후에 뭐 사이드에서 뭐가 올라왔는데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디 적어가지고 이런 거 특이사항 같은 거 이제 다음 파트너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기록지 당직 근무할 때마다 그거를 이제 간부님께 제출을 해가지고 결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결제를 받아야 되고 결제가 받으면 이제 그날은 이제 오프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상 계속 잠만 자기 때문에 딱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공군에서는 가점을 15점 모으면 포상 하루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당직 근무자가 아니라 그냥 이제 부서 근무원들이 추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이제 2점을 줍니다. 평일에는 시간당 1점을 주는데 이제 주말에는 2배를 줍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주말 오후 9시까지 보통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부대 기준입니다. 다른 부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는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면 거의 뭐 포상 하루를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간부님이랑 이제 마무리로 이제 배민이나 아니면 요기요로 배달 회식을 해서 먹고 뭐 남는 거 있으면 뭐 고라니가 있는 출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음식 넣고 사라지면 이제 고라니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주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주말이 없고 네, 좀 주말에도 일을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근데 포상 하루도 이제 받는 게 좀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다른 부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기상 점호랑 식사 그리고 출근 시간, 체련 시간, 뭐 퇴근 시간, 또 워라밸 데이라는 것도 있고요. 평일 외출, 뭐 워라밸 외출, 휴가 출발 그리고 복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이랑 점호, 식사 평일에는 이제 오전 6시 40분에 기상을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웬만하면 다 실내 점호이기 때문에 생활관장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실내 점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뭘 하고 있냐? 다들 자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일어나면 6시 40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한 8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뭐 좀 준비하고 이제 그럽니다. 주말에는 보통 오전 7시에 기상을 하고요. 이제 거의 실내 조모를 합니다.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 40분에서 오전 7시 30분인데 저게 아마 정확하진 않은 걸로 압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온다는 게 까먹어가지고 그냥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뭐 저때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 시간, 뭐 체련 시간, 퇴근 시간, 뭐 워라밸 데이가 있는데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을 하고요. 근데 워라밸 데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2주차, 4주차 때 이제 워라밸 데이를 실시를 하는데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30분씩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8시 30분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30분씩 땡겨가지고 8시에 출근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에 그 30분씩 땡긴 것만큼 1시간 30분을 총 빼서 이제
퇴근을 합니다. 이제 그걸 워라밸 데이라고 부르고, 체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30분에 체련을 하러 갑니다.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고요. 그럼 이제 4시 30분 돼가지고 이제 체련하러 갔다가 이제 거의 뭐 4시 30분에 퇴근한다 보면 되죠. 그리고 워라밸 데이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고, 자, 평일 외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공군 전부대 공통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부터 이제 9시 30분까지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워라밸 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달에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인기가 좀 많아가지고 오후 4시 30분부터 이제 똑같이 9시 30분까지 복귀를 합니다. 이제 휴가나 외박, 출두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마다 상이하고요. 이제 복귀는 9시 30분까지 복귀하면 됩니다. 네, 공군을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태블릿 반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PPT도 제가 이제 연등을 신청하고 태블릿으로 이제 만든 PPT고요. 지금 발표도 지금 컴퓨터가 그 오디오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태블릿으로 이제 발표도 지금 브리핑하고 있고요. 6주마다 이제 일정하게 성과제 외박이 줍니다. 2박 3일 지급되고요. 그래서 공군이 주변 사람들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주마다 3일씩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합격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학력자가 많거나 주변에 이제 분위기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나쁘지가 않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특기 기준으로 95점이 불합격을 할 정도로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공군이 복무기간이 21개월으로 가장 길지만 그만큼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도 이상하게 좀 많다. 그만큼 장점이 좀 많고요. 타 군들보다 사열관이나 전무가 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군대 수능, 이제 수능 재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해결을 해야 될 때 이제 공군이 가장 편하니까 군대 수능하러 군수라는 은어가 있을 만큼 공군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부러 군수하는 사람들 보면 일부러 이제 좀, 산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는 사람 좀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이제 휴가도 많이 나오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적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20개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장 편하고 이제 군적금 들었을 때 이제 매칭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군을 선택하면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제가 공군에 입대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이 정도만큼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에서 많이들 물어를 봅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공보호병 기준이고 1차 합격이 가장 중요하고 21명 안에 선발되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에서는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랑 고등학교 출석만 보게 되는데요. 이제 봉사활동, 헌혈,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자격증, 그다음 대회 입상, 그리고 고등학교 출석 관리 이 정도만 하시면 뭐 1차에서는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특이한 때가 있는데 엄청난 괴물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를 하고 뭐 다음 달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뭐 지원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에서 거의 다 떨어지는 게 확정이라서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21명이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공군에서는 정보보호병을 매 기수마다 7명씩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3배수인 21명을 1차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2차에서는 21명이 이제 공군 본부 계룡대를 가게 됩니다. 계룡대 가서 이제 면접을 이제 보고요. 거기서 이제 7명, 그러니까 순위가 총 7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면접. 그래서 자기소개, 뭐, 보통 한 30초 정도 되는 그 자기소개 PR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관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뺏긴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국가관을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시고요, 면접관들이. 그다음에 네트워크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전문 기술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실 때 보통 다 네트워크로 관련된 걸 물어봅니다.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서 그럼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냐? 이제 방화벽, 이제 NAC, 그다음에 서버, 사이버 위협 대응 위주로 이제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단어 여기 밑에 적어드린 거 어디 적으셔가지고 이제 입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링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 관련된 거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합격하는데 이제 봉사활동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가산점이 이제
있어가지고 둘 다 이제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해가지고 뭐 DM을 주시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한 10점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공군에 와가지고 어떤 거를 했냐. 이제 현재 과거 했던 거나 끝난 것들을 빼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제이팝 출판사에서 IT 전문서 리뷰어 3기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총 이제 29명 선발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선발이 됐습니다. 총 이제 40건을 IT 전문서 40건을 받게 될 예정이고 202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제 활동을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가 갈 때마다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제 뒤에서 좀 이 다음 챕터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린팀 관련해서 이제 박사님이 논문을 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분이 기회 되면 전학 후 일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평단, 리뷰어, 베타리더를 하고 있는데 총 이제 제가 내돈내산 한 것들 말고 60건 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하기 전에 한번 세보니까 60건이 좀 넘더라고요. 아마 한 100만 원 이상치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일원행으로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또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은 아마 없다고 보면 되고 보통 다 교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입대하자마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6학점을 다 수강을 완료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6학점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다 끝냈고 이제 다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입대하기 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몸 관리를 못해서 이제 좀 몸이 안 좋았는데 기운단에 입대하고 나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좀 몸을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보호병 근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좀 피로에 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나 이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헬스를 아마 무조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도 4개월째 매일마다 7일 동안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못해도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것도 줌으로 무해킹 과정을 해서 또 수료증을 받았고요. 현재는 휴가 날에 맞춰가지고 이제 키사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시는데요. 거기서 실전 세이브 훈련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이제 판교에 있습니다. 키사 아카데미가 거기 가서 이번에도 총 2개를 수강할 예정이고 수료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300제 문제풀이가 있는데 파이썬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재밌는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뭐 다른 서브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할까 이제 구상을 하다가 이제 해킹 툴이나 웹 개발 아니면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블릿으로 이제 뭐 칼리 리눅스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아마 웹 개발을 할 거를 갖고요. 이제 현재 그리고 코인 트레이딩 매매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뭐 끊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뭐 공군으로 오게 되면 되게 시간이 좀 자기 개발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큐브도 3 곱하기 3부터 13 곱하기 13까지 다 사가지고 이제 마스터한 다음에 지금 다 중고로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린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라트슈얼즈 2024년에 참가했던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린팀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린팀이 어떤 역할을 정확히 수행을 하냐? 이게 이제 레드팀이랑 블루팀 이거를 공격과 방어를 실시간으로 할 때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그린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린팀이 레드팀과 블루팀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이 점수 배점이나 뭐 이런 포인트 획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인프라를 구축해서 뭐 룰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블루팀이 공격을 이제 당할 때 아예 레드팀이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뭐 서버를 꺼버리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그냥 끄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회피 기술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게 되면 뭐 경고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공정한 방식이 되도록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게 이제 조율을 하는 게 아마 그린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